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클로젯에서 경훈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경훈이라는 역할은 이제 딸이 없어진 정우영 아버지 역할을 같이 도와서 딸을 찾아주는 그런 미스터리한 인물을 맡았습니다. 연기 대상의 남자죠. 김남길 씨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작년 한 해 정말 드라마 열혈사제에 이어서 시베리아 선발대로 브라운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또 클로젯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백두산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클로젯이 또 순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남길 씨가 맡은 저 경우는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은 그냥 간편하게 하면 유튜버? 유튜버.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내는 블로거나 유명 유튜버로 이제 처음에 소개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사라진 게 이나뿐만이 아니어서 그 이나가 아이들이 사라진 그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좀 품고 그 미스터리한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 정우영한테 좀 접근해서 같이 아이를 찾아가는 딱히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예고편을 보니까 경우는 본인의 속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를 소화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근데 이 자체가 조금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제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기는 한데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잖아요, 김남길 씨는.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게 그렇게 활발한 성격도 나오고 뒤에는 좀 프로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또 프로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그 전에 이제 정우영이랑 이런 케미 그리고 또 정우영이랑 같이 연기하면서 부딪히고 좀 활발한 느낌들 정우영도 뭐 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되게 위트 있고 재밌는 성격이라서 그런 인물을 연기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제작 보고에서도 두 분의 티키타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평상시에 그런 걸 잘 열어봐요. 그냥 그 벽장뿐만이 아니라 책상 밑에 의자 예전에 이제 우리들끼리 의자를 빼놓으면 누가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의자를 밀어놓고 꼭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의자를 빼놓으면 누가 앉아 있다? 네, 앉아 있다고. 그리고 화장실도 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 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렇고 괜히 무서워서 문을 닫아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 이거 촬영하면서도 좀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제 방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있군요. 예. 근데 또 거울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 장분에 저는 그래서 일부러 더 문을 열어놓고 괜히 말을 한 번 더 붙여보고 뭐야 왜 그래 뭐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주위에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 없었지만 네, 네. 다행이네요. 처음에 이제 정우영이랑 종빈 형이랑 이제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정우영이랑 똑같이 이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장르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시나리오가 되게 참신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정우영이랑 같이 우리나라 배우라면 하정우와 함께 촬영하고 싶은 욕망 그쵸, 많은 배우분들이 다 그리고 또 주변에 촬영하기 전에도 정우영을 예전에 한번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랑 다 친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기대치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또 그 감독님 만났었을 때도 이 장르에 대한 사실은 좀 정우영도 얘기하셨지만 쉽지 않은 장르 미스테리한 뭐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걸 이 작품에 대한 세계관도 명확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렇죠. 남길 씨와의 처음 인연은 고현정 배우 팬미팅에서 대기실에서 만난 게 시작이었어요. 남길 씨가 그때 드라마 선덕여왕 선덕여왕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친한 이제 협력 영화 제작사에 출연을 많이 해서 네. 얘기는 소문은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아름아름.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주지훈 배우가 어느 날 이제 사적인 어떤 밥자리에 남길 씨를 초대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 예. 근데 제가 첫인상을 가졌던 거는 고현정 누나 팬미팅에서 봤던 모습은 아마 선덕여왕이 굉장히 컸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시크하고 그때 역할 자체가 예. 그렇죠. 약간 북유럽 스타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케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느낌이 확 오네요. 어떤 네. 느낌인지. 예. 이제 주지훈이가 소개하기를 형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더한 사람이냐. 1분에 자기는 30마디를 하면 남기령은 60마디를 한다는 두 배다. 거예요. 네.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만나서 첫 만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정말 숟가락 들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남길이가 유머와 재치 피치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선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그 다음에 선덕여왕의 이미지가 처참히 깨지는 순간이었고, 네. 왜 남길 배우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대상을 받은지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이유를 저는 그때 이제 목격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하루 지났잖아요. 어제 새벽에 상 받으신 건데 그렇죠. 와. 아, 주지훈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그럼 이제 다음에 저희가 주준 씨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김남길 씨는 어땠습니까? 그 하정우 씨의 첫인상. 근데 저도 뭐 정우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쟁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웃겨야겠다라는. 근데 진짜로 이게 누군가가 보고서 연기를 정말 잘해야겠다라기보다는 누가 더 말을 재밌게 하는지에 대한 경쟁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정우영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제가 1분에 60마디를 한다 그러면 정우영은 한두 마디만 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이제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너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정우영은 너무 리액션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웃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웃기지 않으면 잘 안 웃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하죠.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해도 말 많고 시끄럽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저는 되게 독특하시네요. 예. 네, 저는 말 많은 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정우영은 말을 많이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 가성비가 좋게 한두 마디를 그냥 툭툭 던지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한 번은 이제 정우영이 연기하는 걸 왜 선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연기를 어떻게 하는구나를 고민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이럴 때 어떤 순발력으로 저런 단어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라하지 않았나. 그게 굉장히 되게 좋았고 연기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막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무심하게 시크하게 이렇게 툭툭 대사 한두 마디 던지는 게 그게 역시 이래서 아정아정 하는구나. 지금도 뭐 정확히 1분에 60단어씩 채워서 말씀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김남길 씨? 잃어버린 아이를 좀 찾는 과정에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장면을 찍을 때 모든 스태프들이 다 놀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맞습니까? 이 대사를 못 외워서 놀랐던 건가? 이 긴 대사였던 걸. 그 대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놀란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다 소화해낸 거는 나중에 ADR 할 때 다 소화를 해내셨고요. 녹음할 때요? 예. 네. 근데 저랑 이 준비를 하면서 이 굉장히 많은 주문이 엮여져 있는데 그 주문을 하나하나 의미까지 같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더 덧붙여 주시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주문 그리고 여태까지 없었던 주문을 만들어내셔서 스태프들이 좀 많이 멋있다라고 약간 감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문에도 우리 김남길 씨의 아이디어가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김남길 씨 혹시 그때는 다 외우셨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을까요? 대사라기보다 부분? 보고의 그 예고편에도 나온 것처럼 귀가 있을 곳에 신은 신이 있을 곳에 있음을 알게 될지어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미스터리의 장르하고 되게도 잘 맞는 게 이게 단순하게 요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이 영화를 보여주는 되게 적합한 그런 카페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남길 배우님은 하정우 배우님이랑 이번에 처음 같이 작품 하셨는데 그거 계기로 걷기학교 뭐 거기도 입학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해지신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작품 하시면서 또 새롭게 느끼신 점 또 그런 거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기적인 부분에서 제가 뭐 사실 감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아까도 이제 형이 공황장애 어떤 트라우마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표현되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형 그때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거 정말로 저는 그런 경우는 되게 틀에 박힌 저는 좀 그렇게 연기를 표현할 텐데 정우 형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저걸 저렇게 또 표현하는구나. 되게 색다르게 그 아픔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희 영화가 미스터리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저렇게 아픔을 표현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되게 놀랬고, 뭐 걷기학교나 모든 것들이 형이랑 함께하면서 이 영화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정우 형한테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정우 형이 항상 우리는 네 편이고 나는 네 편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또 용기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정우 형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 얘기를 해보면은 누가 봤을 땐 하정우라고 하는 굉장히 대형 스타라고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타로 길러졌다라는 것보다는 작은 역할부터 해서 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예산 영화도 해서 차근차근 계속 올라오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우 형을 보면서 되게 좋은 게 나도 열심히 하면 정우 형처럼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었던 배우들이 있고 정우 형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작은 역할부터 해서 계속 차근차근 올라와가지고 지금의 이제 하정우라는 대배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계속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 연기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하정우처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대상을 받질 못했습니다. 네, 대상을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대상 받은 분발하셔야겠어요, 하정우 씨. 대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기존 작품을 보면 이제 하정우 씨의 뭔가 유머 코드가 좀 김남길 씨한테 넘어간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조금 앞부분은 좀 더 재밌게 갔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문득 했었어요. 조금 뭐 뒷부분에 워낙 진지하고 긴장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좀 이게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자제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정우 형이랑 공명주파수 아까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우리끼리는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코믹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정우 형 옆에서 봐왔었던 모습들 그런 거 관찰하면서 또 정우 형이 많이 먹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남길 배우는 후반부에 이제 상원과 인하 구하기 위해서 의식 진행하는 장면에 좀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장면을 위해서 특히 준비하거나 혹시 레퍼런스로 삼은 자료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정우 형이랑 김광미 감독님이랑의 그 우정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사실 조금 많이 수혜받는 기분으로 촬영을 좀 했었고 그 주문을 외우거나 북에 대한 것들은 김광미 감독님 아까 하정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촬영 전에 프리프로덕션 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완성도에 대한 것들이 좀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게 좀 하자 했었고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 주문에 대한 주문서도 종교적인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나라에도 종교적인 것들이 꼭 조금씩은 끼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주문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레퍼런스라는 거는 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마 의식에 관련된 영화들 찾아보고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런 손동작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익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김남길 배우님 필모그래피 살펴보면은 좀 독특한 장르에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클로셋에 이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좀 많이 소외받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정우 형도 옆에 계시지만 같이 선배님들 만나고 그러면 뭐 영화 소재의 다양성,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정우 형이 이런 영화를 선택을 해서 한다라는 거에 되게 일단은 첫 번째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에 제가 사실 그런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시나리오로 받아봤었을 땐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어떨까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아무래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 좀 있는데 두 배우분께서 보시고 이 장면 너무 무섭다, 너무 놀랐다 하는 거 하나씩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리고 어둑신이 나오는 부분들도 그 촬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그 영화 완성된 거를 보니까 좀 섬뜩한 느낌도 들고 그 불 번쩍번쩍거리실 때 그 깜짝깜짝 놀래는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캐릭터에 접근을 했으면 이게 아버지이면서 사람, 퇴마사이면서 사람 그렇게 좀 이중 노출처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광희 감독님이랑 정우 형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게 원인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인이 제일 첫 번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봐주신 것처럼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 전문성인 것들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사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어루고 달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전문성에 대한 것들, 직업적인 부분들은 같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어떠한 소재, 어떠한 장르이기 이전에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한 게 기자님이 이렇게 또 잘 봐주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이 찾아주시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또 처음 영화 새해 또 저한테는 이런 영화를 여기서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클로젯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